총선 앞으로? 그렇군요. 지난 17일 법무부 공식 일정이긴 한데 대구를 찾았죠.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이 하도 많아서 한 장관 기차 놓쳤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 인기가 대단합니다. 총선은 그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출마설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라며 예전보다는 조금 굉장히 진전된 입장을 보여서 많은 조간신문들이 한 장관 주변을 취재해서 이번 총선 출마에 마음을 굳혔다. 이런 관측도 내보내고 있는데 이 대구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고 합니다. 동대구역 오후 7시 서울행 기차를 예매한 한동훈 장관. 시민들 요청에 기차표를 취소하고 3시간여 동안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대전, 24일은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 야, 이게 뭐 연예인 인기를 방불케 했다. 이런 표현도 조간신문들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요. 얼마나 사진 찍는 요청이 많았길래 기차까지 놓쳤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히 한 장관의 인기가 이 대구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상당한 이 정치적 발언으로 분석되는 한 장관의 발언 중 하나가 대구 시민들을 굉장히 가슴 깊이 존경해왔다라는 발언을 사실은 또 보수의 아성, 대구의 대구 시민들을 존경했다라는 이 발언들 굉장히 좀 정치적인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관이 또 매너다리를 하는 모습. 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얼마 전까지 역임하신 최명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사실상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한 장관?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예. 저는 그 전부터 출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마음이나 결심 같은 것들이 충분히 묻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지점에서 좀 제일 많이 묻어나왔다고 보세요? 글쎄 발언이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뭐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총선이 민생 중요하지만 네. 그거 이외에 외국인들 정책이라든지 이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정립하는 것도 더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걸 보면은 이제 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건데 사실은 이 행사 자체에서 아까 김진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대구 시민을 깊이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거기 붙은 말 중에 대구 시민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적들에게 내준 적이 없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낙동강의 동쪽에 있어서 6.25 때도 점령당한 적이 없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어떤 정체성을 지키면서 국가를 수호해온 그 지역이다, 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뭐 약간 농담 비슷하게 그 더운 여름 더위도 늘 이겨내셨던 분들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말까지 붙였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1년 반 전에 장관으로 등장을 했을 때 제 느낌으로는 분명히 필시 총선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여당의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 영상 보시면요. 저희 상암동 채널A 사옥 앞에 가면은 이제 뭐 아이돌들이 출연할 때 저렇게 길게 많은 팬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이 종종 상암동 방송국에서 목격되는데 지금 저 한동훈 장관 사인 받으려고 그죠? 네, 그 기차역에서 그 티켓을 뒤로 밀어가면서 사인을 해주는 거는 이건 장관과 대선 주자 사이 정도의 행보입니다. 아 이건 사실 장관과 대선 주자 사이 행보다. 그렇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일반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사진 찍어 달라고도 잘 안 하지만 다 뭐 일정 있고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하고 그냥 기차 타고 가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대구에서 본격적인 네.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KTX를 이번엔 공주부여에서 타고 오늘 올라오신 네. 인기 많으시잖아요, 공주부여에서도. 박수현 씨께서 보시기에도 한 장관은 이번에 출마가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시죠. 저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는 뭐 숙명, 운명 이렇게까지 표현을 오. 했는데요. 지금 여권의 상황 또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용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승부가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런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그 장관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까지 관가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 법무장관 후임을 물색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 이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 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지금 그 최명길 의원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준비된 발언이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대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깊이 존경해 왔다거나 심지어는 6.25 때도 한치 땅도 뺏기지 않은 그런 과정, 그다음에 산업화에서의 역할 이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장관으로서 본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한 줄 멘트는 남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기왕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빨리 정치에 등판을 해서 매운맛도 봐야 되고 서러운 맛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이기고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 국민의 삶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팍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잘 깨닫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치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뭐 그것은 나중 일이니까 맡겨놓고요.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권의 총선에서의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라도 발탁을 해서 징발을 해서 네.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어떤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대해서도 또 잘 맞아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저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저렇게 사람들 줄 서고 인기 있을 때 정치해야 맞습니다. 저렇게 인기 많으면 정치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저는 저 KTX를 타고 예. 용산역에 가면 저렇게 좀 되게 부러운 일이죠. 근데 간혹 일주일에 저 한두 명 이렇게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박수님도 부러운 인기 일입니다. 많으시죠. 부러운 일입니다. 예. 저렇게 인기가 많으면 정치 안 나가면 좀 이상하다. 1948년 네. 그 2인 초대 법무장관 이후 그 69번째 장관인데 네. 이렇게 인지도가 높고 69번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네. 법무장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66대 조국 장관하고 네. 69대 한동훈 장관 둘이 굉장히 유명한 법무장관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조국 장관도 지금 당 만들어서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인물은 총선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숙명이다.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총선에 벌써부터 역할론이 부상되고 있는데 혹자는 뭐 한 장관이 그 비례대표 한 중반쯤 딱 바꾸서 뒤에 배수진을 딱 치고 전국을 돌아야지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요. 또 혹자는 무슨 소리야. 서울에서 힘든 지역 많은데 지역구에 딱 출마해서 서울 선거의 민심을 이끌어야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저한테 이렇게 말한 그 어투까지 제가 지금 따라해봤어요. 갑론을박인데 함께 보시죠. 본인은 지금 명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칫국들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례대표 출마설 비례대표 안 장관은 비례를 나가야 된다. 옛날로 따지면은 뭐 전국구 국회의원인데 전국 선거에 간판 역할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선대위원장격으로 다 돌려야 돼. 비례 당선권 주고 유세차 태워서 전국을 돌려야 한다.
나가라라는 출마설. 두 번째, 차마 험지 나가라고는 못하고 박빙지파, 박빙파예요, 박빙지파.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한장은 목소리 묻혀서 안 된다. 무슨 비례대표 같은 소리.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서울의 박빙 지역 험지 나가서 서울 선거를 한 장관이 다 진두지휘하고 이끌고 가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둘 다 다 근거는 있는 발언들인데. 자, 당 지도부 관계자 A. 한 장관이 나서면 제3지대가 청년 중도층에서 설 공간이 좁아질 거다. 여권 관계자 B. 무당층에도 어필하는 한 장관을 소방수로 투입해 총선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라고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큰 전국 선거 이끌어줬던 김영주 의원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두 개가 다 그럴듯하거든요. 네. 전국구 비례대표를 나가서 유세차 태워서 전국 선거를 이끌어라. 요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제 지방권 의원들이 후보들이 이런 얘기하시고, 서울에 이제 박빙 지역 내보내서 서울 수도권 민심을 이끌어라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보통 나오시는 후보들이에요. 어떤 게 한 장관에게 더 맞겠습니까? 수도권에서 나오고 서울에서 나와야죠.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딱히 들어가 보면 지방은 국민의힘이 먹을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장관이 비례로 나왔다고 광주에서 의석을 몇 개 얻겠습니까? 오히려 서울 종로 같은 데를 박아서 이겨내면서 수도권 전체 판을 흔드는 게 움직이더라도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나왔다고 해서 지역구 도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을 타겟팅을 해놓고, 더군다나 가장 민주당에서 강한 후보하고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붙여놓고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말하자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도층을 견인해 오면 수도권에서 그래도 반타작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비해서 50석이 넘는 꼴이에요. 그렇다고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솔직히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이어야 된다. 서울이어야 된다. 예. 종로 같은데. 네. 그리고 솔직히는 너무 안 되는데 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 안 합니까? 이길 만한 데를 해서 두세 군데 중구도 좋고 성동도 좋고 종로도 좋고 지금 세 군데 나왔어요. 중구, 예. 성동, 종로. 예. 그런 부분 중에 한 곳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대 후보에 따라서 빅매치가 될 만한데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에서 홍보본부장 등등 네, 하셨잖아요. 네. 실제 이렇게 좀 한 장관 같은 사람이 서울 한 지역에 출마를 했을 때 박빙 지역에 서울 전체 민심의 판도가 상승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볼 수 있죠. 그런 서울 지역에 출마하고 서울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그런 명목으로 돌아다니면 주변이 같이 말하자면 그 나비 효과 같은 걸, 또 연쇄적인 컨벤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한 장관이 살아서 입성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안전하게 가지 않는다라는 아주 모호한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을 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지금 수도권을 잃고 나면 절대절명이고요. 그냥 국민의힘만 절대절명이 아니라 윤 전체가 레임덕이 조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의 대선 후보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위 이제 서울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당선이 되었던 강남 서초 송파는 한 장관 나가면 안 된다. 빼고 예, 종로도 계속 쥐고 이기고 했던 곳 아닙니까? 종로 같은데 가져오면 굉장히 큰, 아직도 말하자면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다음 대선 후보 1위인 건 여론조사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대구 경북에는 앞서고 수도권에 좀 밀리는 상황이라면 그런 정도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결과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의 용병술이가 아닌가. 용병술이다.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는데요. 한 장관이 총선 출마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어제 보란 듯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공개 행보를 펼쳤습니다. 말로는 예정된 통상적 방문이라지만 총선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전략공천은 없다는 인유한 혁신위의 양두구육을 믿겠습니까? 총선 출마를 향해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했냐? 뭐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좀 민주당 좀 흥분한 것 같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출마 문제와 관련돼서 뭐 어느 지역이냐, 뭐 비례냐, 뭐 지역구냐 이런 말이 나오지만 제 느낌으로 저는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고요. 총선을 많이 지켜봤는데 스타급 정치인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을 택하느냐, 비례냐 이런 문제보다는 결국은 상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누구랑 변수입니다. 누구냐. 대진표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나온다면은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그 장소가 어디를 불문하고 이재명 그 대표와 직접 맞붙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지금 선거라고 하는 3년차 여당 3년차에 하는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전권 심판으로 가거든요. 근데 만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직접 지역구에서 맞붙게 되면은 이 선거 자체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예. 이재명이 잘하고 있는 거냐 아닌 거냐라고 하는 쪽으로 프레임이 확 전환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저는 이길 수 있는 승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 계양이라는 데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특별한 연고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잖아요. 그 전에는 최원식 의원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텐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께서 다음 총선에 지역 출마를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들 관측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가서 선거를 하느냐는 좀 타겟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구도로 뭐 혹자는 무슨 뭐 정청래 의원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 그 상대방과 그런 정도라면 어떤 의미? 인지도면이나 예. 당에서 가지고 있는 무게나 정치적인 어떤 그 비중과 이런 모든 걸 감안할 때 한동훈 장관의 지금 인지도라든지 지금 여권 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나 인기랄까 이런 걸 감안하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와 직접 맞붙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상대로서의 대안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영준 변호사님. 네네. 얼마 전에 한 장관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뭐 용산 같은 데 가라 뭐 이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저는 용산이나 아니면 강남. 왜냐하면 연고 있는 데서 출마해야 되잖아요. 강남보다 더 연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은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써먹기엔 너무 아까운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피지기해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에 간 게 한동훈이 어떤 이벤트성으로 기획해서 간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그냥 일상적인 일정이에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 행동을 했는데 이게 광폭 행보화가 된 거죠. 그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뭐 검찰 수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냐면 출입국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은 어떤 식으로 됐느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 교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치유하고 이런 쪽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생긴 게 스마일 센터거든요. 전임 장관 누굽니까?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박범계 장관이 우리나라에 스마일 센터가 16개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2021년에 2번, 2022년에 2번 갔어요. 어디 갔냐면 목포, 수원, 광주, 대전 갔어요. 아, 이거 민주당의 또 그 심장을 갖군요. 그러니까 목포하고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고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디냐면 대전인데 박 장관도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렸었나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스마일 센터 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합니까? 스마일 센터가 기억되는 건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가니까 스마일 센터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되는 거지. BTS가 밥 먹어도 난리 나고요. 이명훈이 축구장 가도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좋은 거예요. 저는 한동훈 신드롬이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한동훈 장관 딱 보세요. 얼굴도 자꾸 길쭉길쭉하잖아요. 저하고 그 김영주 의원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김영주 의원님을 끌고 들어갑니까? 비슷하니까 생긴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은 꼰대 부장한테 할 말 딱딱하는 신입사원 이미지예요. 예. 지금 보십시오. 저 여태까지 무슨 일 당했습니까? 김의겸, 최강욱, 뭐 심지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들이 나름 국회의원이라고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로 딱딱딱 이야기를 하니까 말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로 지금 을질 당하고 있는 아주 그냥 꼰대 같은 부장 밑에서 을질 당하고 있는 신입사원들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통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드롬이 생겼는데 이걸 뭐 한동훈이 아주 뭐 들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지금 정세 판단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 장관이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교통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분 뒤에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민들이 이정화 검사를 아십니까? 탄핵이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를 겁주기 위한 도구여야 되겠습니까? 내부 교통 정리부터 하라라고 이 민주당의 이제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서 쓴소리를 날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뭐 2명 탄핵한다고 했다가 또 4명 탄핵한다고 했다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총장 탄핵 안 한다고 했다가 한 장관 탄핵할 거라고 했다가 한 장관 탄핵 안 한다고 했다가 그 교통 정리가 좀 안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해요. 한 장관이 네. 얘기하는 바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제가 한 장관한테 부탁드리기는 저 정도의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네. 저 정도의 말은 저는 오지랖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질문하는데 답을 하는 건 맞지만 뭐 저 말에 있어서 그런 말은 맞죠. 한 장관 말은 맞아요. 그냥 저 표현을 자기가 당신 빨리 결투를 하려면 누가 나하고 붙을 것이냐 정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건드는 얘기를 꺼내거든요. 민주당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뭐 우리 정혁진 변호사는 그냥 일상적인 행위다 하지만 어느 장관이 그 지역 간다고 해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뭐 대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정치적 영역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더 하나 민주당이 저런 코멘트를 할 이유가 있나요? 설렌다 안 설렌다? 들뜬다 이런 거. 네, 그걸 얘기할 필요 없어. 계속 그 한 장관에게 주목도를 더 높여서 더 높여가지고 메모드급으로 만들어서 총선에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지는 효과를 받는 부메랑이 되는 그런 전략도 없는 코멘트를 서로 간에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선수 형님. 그 이제 한 장관이 좀 명심해야 될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장관 카드를 쓸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자 어쨌든 각자 보수 진보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뭐 1위씩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이제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곳은 대구 경북 한 군데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인 확장성이 아직은 현재로서는 총선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하기에는 아주 굉장히 밀리는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이 무당층과 중도층으로 확장을 가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를 양자를 비교해 보면 한동훈 장관이 무당층과 그 중도층의 지지는 아주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그쪽의 확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은데 그런 고민 단순히 그냥 막 저런데 붕 떠가지고 뭐 간판으로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징성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한 장관이 갖는 한계, 현재로서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급 정보를 저희가 국민의힘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장관도 지금 현재 있는 뭐 들떴다고 들뜬 것 같다고 논평한 민주당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본인도 기왕의 정치를 하려면 차분하게 자신의 어떤 한계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관련 여론조사들은 저희가 방송 후에 홈페이지에 고지를 해놓겠습니다.